안녕하세요, 레드알펜 종성입니다. 오늘은 시승행사 나와 있는데요, 형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도 깍두기 느꼈습니다. 자, 이번 차량은 올류 그랜드 체로키 L 지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3열 3열 시트가 반영된 모델. 그 전에도 그랜드 체로키는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모델은 롱바디, 그래서 전장이 5m 20이 넘어가는 상당히 큰 사이즈. 진짜 도로를 지금 저희가 약간 세미 와인딩, 약간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도로를 거의 다 잡아먹고 가는. 꽉 찬다고 봐야죠. 네. 이 차는 먼저 선보였던 그랜드 체로키 일반 모델하고 파워트레인은 공유합니다. 그래서 3.6L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. 변속기는 8단. 네. 그 대신 얘는 이제 에어소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그 모델은 최상위 트림이어가지고 생각보다 고객들이 그 트림을 많이 선택 안 해요. 가격이 좀 높아가지고. 에어서스 있는 모델은. 네. 그리고 그 에어서스가 들어갔던 것보다는 좀 더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도로에 대한 대응력이라든지 오프로드 갔을 때의 대응력이 좀 더 향상됐다고는 하는데, 어쨌든 이 분야는 지프가 전문은 아니에요. 근데 지프도 우리도 플래그십 만들 수 있어. 도심형에서 좀 더 편하게 타면서도 어떤 플래그십 SUV보다 오프로드를 잘 뛸 자신이 있어 라고 맞아요. 만든 게 네. 바로 이 모델. 도심에서 에어소스가 가지고 있는 편안함, 그리고 안정감을 가지면서도 오프로드에서 차고를 크게 올려서 헛노, 락킹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, 이제 허용 범위를 엄청나게 넓힌 거죠. 그러니까 전천후. 네. 그러니까 요즘에 뭐 차박이든 또 캠핑 많이 유행을 하면서 이 차에 대한 활용도가 훨씬 올라갔는데, 그 활용도를 극대화시켜준 모델이 이 모델이 아닐까. 미국 차다 보니까 이 미국 차 특유의 이 풍요로움이 있어요. 네. 엔진을 비롯해서 쫙쫙 잘 밀어주고, 이게 일반 모델보다 40cm가 더 커지긴 했지만 파워트레인을 공유함에도 부족한 건 없습니다. 네. 훨씬 더 소프트해지고 빨라졌어요. 네. 그리고 반응도 휠베이스가 좋아지고. 길어지면 승차감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어느 정도 네. 이점을 줄 수밖에 없는데 좀 더 묵직하게 눌러가면서 가는, 그리고 이 V6 엔진이 주는 이 부드러운 필링,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, 하나 좀 인상적인 건 이번에 그 엔진 마운트를 전자식으로 바꿔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이들링 시에 엔진을 잡는 강도랑 그다음에 이렇게 주행을 할 때 엔진을 잡는 강도를 다르게 해줘서 좀 더 도심에 편하게 타고 오프로드 갈 때는 그에 대응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, 지프 브랜드를 고려했을 땐 정말 많이 신경 쓴 차구나. 네, 특히 저속에서 정지해서 출발할 때 너무 부드럽게 속도를 샥 올려줘요. 그러니까 자연흡기 엔진이 갖고 있는 특징을 최대한 뽑아내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전에 3.6은 조금 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. 네, 근데 지금 이 댐퍼가 이제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그 힘을 좀 잘 받아가지고 에어서스하고 같이 잘 조합을 이뤄가지고 훨씬 부드러워졌어요. 타보면 아우, 이거 엔진이 달라졌다, 새로운 엔진인가 싶을 정도로 일단 반응이 너무 좋아졌어요. 같은 브랜드에서 같은 3600cc 엔진을 가지고 노는데 여기 들어간 건 약간 세단 느낌이고요. 맞아요. 네. 하는 거는 약간 상용 느낌. 네, 지금 전 세대 그랜드 체로키는 그냥 SUV, 오프로드를 타는 SUV구나 이런 느낌. 근데 얘는 세단 느낌. 정말 그런 느낌이 납니다. 그것도 지프에서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차의 핵심은 이거예요. 에어 서스펜션. 맞아요. 먼저 형이 운전하고 그다음에 조착지 가서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, 둘 다 계속 네, 너무 역시 좋아, 너무 좋아요. 이 차급에는 무조건 에어 서스펜션을 넣어줘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게, 세팅도 잘했고, 그리고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성격도 잘 드러내는 세팅이라서 만족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. 두루두루. 네. 오프로드를 타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출퇴근 타시는 분까지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오늘 오프로드 주행을 하진 않지만 그 일상 주행에서 느끼는 느낌이 정말 지프차 같지 않아요. 에어서스를 껴다 하면 딱 둘 중에 하나인데, 스포츠성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오로지 승차감에 올인할 거냐, 둘 중에 하나인데, 얘는 그 중간의 장점을 좀 어떻게든 합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댐핑 스토크가 길진 않은 대신 승차감은 그대로 유지하는. 그러니까 바운싱이 크진 않아요. 근데 자잘하게 계속 잡아가는 그런 느낌. 그리고 노면의 정보도 알려주면서 불쾌감을 주지 않는. 특히 운전할 때도 이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이 전달이 되지만 보조석이나 특히 옆자리하고 뒷자리에서는 더 많이 느낄 거예요. 이 거대한 덩치를 가진 이 녀석이 거동하는데요, 잘 안 느껴집니다, 롤이. 이건 너무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그만큼 이 롤을 제어하기 위해서 챔버를 큰 걸 달고 뭐 추가로 달고 한 그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.
근데 이번에는 이 에어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꽤 많이 신경 쓰지 않았나. 그러니까 어쨌든 플래그십이고 좀 고급스럽게 타는 차다 보니까 지프에서도 그런 점을 좀 많이 노리고 좀 상품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오버랜드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는 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. 지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맞아요. 일반 대형 SUV, 풀사이즈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 거기다가 디자인도 크게 호불호 없고 실내도 다 가죽입니다. 너무 고급스러워서 딱 타면 아 그냥 이 밝은 색이 주는 이 안락함과 편안함이 너무 좋아. 우드도 너무 잘 썼고 가죽들도 너무 잘 써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. 그리고 이게 큰 차를 주행을 하면 부담감이 있어요. 도로를 주행할 때는 크진 않지만 주차장 갈 때, 좁은 골목길 갈 때. 근데 이 차는 그게 좀 덜합니다. 생각보다 덜해요. 시야각도 꽤 좋은 편이고요. 사각지대 잡히는 부분도 많이 없고 물론 지하 주차장 가거나 할 땐 좀 긴장이 됩니다. 차가 워낙 길이기 때문에. 대신 폭이 그랜드 일반 체로키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. 네, 맞아요. 2.2점.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어서 한번 6인승 이상 대형 SUV, 좀 더 넓은 SUV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차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자,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그 복고로 돌아간 것 같아. 9세대보다 세븐슬롯 그릿이 상하가 좀 줄어들면서 훨씬 멋있어진 것 같아. 요 크기를 좀 줄였는데 위아래가 이제 줄면서 근데 되게 세련돼 보입니다. 요게. 네. 그래서 또 강해 보이고 이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요즘 지프 디자인 반영이 됐고 헤드램프도 그와 연결된 형태로 얇게 갑니다. 아주 심플하게.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리저브 트림이라 여기하고 요 범퍼하고 이제 그 크롬 장식. 오버랜드하고 좀 달라요. 근데 무광 크롬 써서 그러니까 너무 이 튀지도 모델은 좀 비싼 모델이고요. 오버랜드 일반형은 요거랑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. 범퍼가 좀 달라요. 그래서 요게 좀 더 보였을 때 윤곽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. 고급스럽고. 고급스럽게 보이고 헤드램프도 다 이제 그 조절되는 네. 그 지능형 헤드램프.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버전은 지프에 있어서는 플래그십 모델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이라든지 새로운 디자인들 다 반영한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 그랜드 체로키의 롱바디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바로 이 측면. 정말 깁니다. 엄청 길어졌죠. 네. 한번 보시면요, 이만합니다. 계속 저희가 뒤로 가야 돼요. 이만합니다. 길이가 5m 20이 좀 넘어요. 네. 휠베이스도 3090. 3.90. 그러니까 3m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5200이면 예전에 S클래스 롱바디? 그렇죠. 그 정도. 그리고 저희가 정말 거대하다고 느꼈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하고도 2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. 그러니까 정말 큰 차. 그건 워낙 전고로 높고 하니까 이제 좀 그런 차이가 그건 이제 있는데. 초대형 SUV로 가야 되고, 근데 또 그에 번접하는. 그래서 미국 감성이 제대로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이고,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 타오 정도, 익스페디션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크기로 봤을 때. 네. 근데 상당히 이 지프의 각진 이 디자인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이드에서 보면요 정말 큽니다. 그리고 있어 보여요. 예전 그랜드 체로키는 막 되게 있어 보인다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얘는 확실히 비싼. 그 숏바디도 그 그랜드 체로키가 있잖아요. 근데 그 모델하고 무려 전장이 40cm가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. 어마어마한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, 무슨 조금 더 거짓말 더 하면 무슨 마을버스만. 네, 맞아요. 이 라인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거야. 라인이 여기서 쫙 이어지는 A필러부터. 맞아요. 네. 그리고 여기서 좀 인상적인 건 이렇게 보시면요, 윈도우 글라스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. 상당히 이걸 넓어요. 많이 키웠다고 해요. 배틀라인을 내리고. 그래서 실내에서는 개방성을 높이고 봤을 때도 좀 더 시원시원한 느낌 주는. 자, 그리고 리어 쪽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는 좀 익숙하죠. 그랜드 체로키에서 봤던, 크게 건들지는 않았어요 디자인을. 근데 잘 어울립니다. 램프 약간 슬림하게 좀 만들었고 DLL 들어가면서. 테일램프 디테일도 상당히 좋고, 확실히 블랙 컬러 차가 조금 더 테일램프 디테일이 잘 보여요. 제가 시승할 때 봤는데 화이트보다는 블랙 컬러가 좀 더 잘 보이는 느낌이 있고, 4x4. 네.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 뭐 들어갈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다양한 리미티드 버전들이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로고를 비워놓은 거 보면. 그리고 여기 서미트라고 여기 해당 차량 표시되는 그런 것들. 그리고 머플러도 진짜입니다. 이 차량은 3600cc이기 때문에. 그래서 디자인은 딱 봐도 그냥 와 크다 느껴지는. 외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익숙했었잖아요. 그랜드 체로키 일반형 모델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길어졌다, 커졌다라는데 실내 들어오면 완전 다릅니다. 완전 다른 차입니다. 완전 다른 차. 디지털을 많이 써도 돼? 왠지 매칭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난 이미지가 갖고 있는데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. 너무. 우선은 핸들이요, 지프 로고를 바꿔줬는데
상당히 세련되면서도 멋있고 핸들 디자인도 너무 잘했어요. 그리고 여기 우드 넣고 가죽 넣고 요거 딱 보면 그냥 프리미엄입니다. 여기는 정말 여기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잘했고요. 근데 하나 좀 단점이 패드 시프트. 이거를 너무 소심하게 배치를 시켜놔서 운전할 때 조작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. 이게 시각적으로 볼 때 왜 그러냐 할 것 같은데 미국 차들처럼 여기 뒤에가 버튼이에요. 볼륨 오디오 조절하는 볼륨 쉐보레에서 버튼이, 경험하셨던 뭐 그게 그런. 있어서 요 밑에까지 패들이 안 올라옵니다. 그래서 위에를 이렇게 눌러야 돼요. 그래서 이거 주행할 때 요거는 조금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, 전자식 계기판 들어갔고요. 그리고 12인치짜리 중앙 디스플레이. 요거는 안드로이드 탭 쓰시는 것처럼 상당히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. 안드로이드 오토, 무선입니다. 애플 카플레이 다 무선 지원되고, 그래서 티맵 사용할 수 있고, 그래픽도 상당히 잘했습니다. 그리고 차량의 다양한 정보들을 뭐 아주 빨라요. 반응도 아주 빠르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음악도 다 자연스가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 여기서 이제 첫 타면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게 개별적으로, 네, 개별적으로 내가 많이 이렇게 쓰는 이렇게, 기능들 네. 뺏어 쓸 수 있고요. 그리고 스마트폰처럼 똑같이 위에 스와프해서. 들어가고.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그거 할 거야. 막 열선하고 이런 거 어떻게 키나 여기 버튼이 있긴 있어요. 있긴 있는데 요거를 안 쓰고 턱 화면에서도 할 수 있어요. 여기 누르면 돼요. 바로 네. 요거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. 1열 시트는 운전석 보조석 다 마사지 기능까지 적용됩니다. 네, 마사지 기능, 그 버튼 누르면 마사지 기능 활성화되고요. 그리고 아까 형 요거 팬캠 팬캠. 요거 하게 되면 2열하고 3열 승객 상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. 그래서 자녀들 혹시 타거나 했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서도 바로 중앙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. 근데 요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요 위쪽으로 물리 버튼 배열해 놨습니다. 그래서 비상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편리하게 배치를 해놨고, 이 밑으로도 공조기 관련 공조기 관련 여기다 놓고 그다음 터치로도 할 수 있게 상당히 편하게 해놨어요. 깔끔하면서도. 그리고 여기 송풍구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편해요. 네, 되게 예쁘고 쓰기도 편하고. 네. 딱 직관적으로. 네, 그러니까 요즘에 뭐 물리 버튼이 사라지고 터치로 했는데 이게 진짜 편하긴 편합니다. 이렇게 깔끔하게만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. 그리고 이 아래쪽은 전자식 기어 레버 들어갔습니다.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이게 이 달락달락의 느낌이 약간 좀 약해요. 약한 느낌이 좀 있어요. 그 랜드로버나 제네시스에서 경험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. 네, 이게 약간 이게 약해. 요거는 조금 조작의 이 느낌을 조금 더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이외에는 요거 정말 잘했어요.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건데, 요런 거 버튼 조작도 상당히 좋고요. 그리고 요거는 서스펜션,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 지금도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. 상당히 디자인도 잘했고 소재도 잘 썼고, 역시 공간 넓으니까 옥스를 4개를 그냥 여기다. 그리고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도 있게 돼 있고요. 근데 여기 이제 블랙 하이고렛이 좀 많이 쓰긴 했지만 지프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. 스티치, 가죽, 그다음에 요 알루미늄 느낌 나는 소재하고 요 가죽하고 이런 걸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색깔 매치도 너무 좋고. 맥킨토시 로고에 이쪽에도 네. 있습니다. 맥킨토시. 맥킨토시가 그 애플 컴퓨터가 아니고요. 오디오, 미국 오디오, 하이엔드 오디오입니다. 여기 로고에 조명도 넣고 LED 조명도 넣어가지고 맥킨토시인 거 표도 내주고. 네, 그리고 앰비언트는 요 밑으로 들어옵니다. 크롬 라인 앰비언트 밑으로. 밑으로. 지금 날씨라서 잘 안 보이는데 시트의 퀄리티도 그렇고 도어의 퀄리티도 그렇고 잘 만들어놨어요.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. 시트도 너무 잘 해놓고. 자, 그럼 이 차의 하이라이트는 2열과 3열 되겠죠? 그렇죠. 일단 뭐 되게 넓어요. 되게 편하고, 네. 시트도 높이도 적당하고, 그다음에 뭐 미국 차를 특히 이렇게 등받이가 좀 넓은 시트를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이 되게 슬림하게 잘 뽑은 것 같아요. 보통 같은 경우는 이 볼륨감을 되게 두껍게 줘서 실내 공간을 좀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볼보 느낌 나는처럼 맞아. 처럼 얇게 얇은데 쿠션감도 적당히. 네. 이게 제일 넓게 한 거고요. 이거를 줄이면 이렇게까지 줄어집니다. 이렇게 줄어지면 뒷자리에 공간이 생기겠죠.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는. 네. 그리고 이 모델이 그 리저브 그 모델이라 6인승이에요. 네, 여기는 그리고 오버랜드는 7인승. 7인승. 여기가 없고 여기 시트 그냥 꽉 채워지죠.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공간은. 그리고 이제 여기 아마 요것도 하나 아이디어인데 이게 이제 평탄화 작업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시트 폴딩하면 이게 완벽하게 평탄화가 된답니다. 그래서 요 중앙 콘솔을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해갖고 쓸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요 모델은 이렇게 6인승이라 독립 시트 2열은 사이드 커튼도 수동이지만 돼 있고.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요 중앙에 여기 팔걸이 해서 콘솔 쓸 수는 있는데 시트 팔걸이는 따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팔걸이 역할을 하는 건 괜찮은데 하지만 여기가 좀 허전해. 요 아래쪽이 좀 허전하게 느껴지는. 그래서 그 부분하고
전동이 아닙니다. 이거 전동 아니에요? 2열 시트는 전동이 아니에요. 1년만 전동이라서 수동으로 움직여야 되긴 하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원터치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쉐보레나 포드나 좀 비슷해요. 여기 버튼 한번 누르면 얘가 이렇게 서요. 싹 당겨지는. 이렇게 쓰는 타입에서 얘는 전동입니다. 얘는 버튼 뒤에 버튼이 있어서 얘는 전동으로 접답해 볼 수 있고 이제 탈 때만 거기 탈 버튼도 때만. 있습니다. 이쪽에 누르면 이렇게 전동으로. 그러니까 2열은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수동이긴 해도 조작성이 더 좋아요. 빨리빨리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2열 시트 여주면 되는. 내리면 이제 재밌는 건 쉐보레는 이렇게 하면 원상태로 가요. 얘는 안 가. 얘랑 포드는 안 가요. 다시 뒤로 슬라이딩 해줘야 되는. 위치를 맞춰줘야 된다. 그러면 3열에 과연 성인이 탈 수 있는지. 탈 수는 있는데 이 공간이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냐, 트레보스보다는 약간 좀 작은 느낌이 살짝 있고, 시트 구성 자체는 좋은데 이게 좀 낮아, 높이가. 포지션이. 네, 이게 허벅지가 많이 들게 여기 공간을 생각하면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네요. 그리고 어쨌든 3열의 시트는 좌방이라든지 이런 걸 넉넉히 뺄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그로 인해서 조금 착석했을 때 그럴 수 있는데 6인이 좀 이동할 수 있는 성인 기준으로. 뭐 장시간 아니면 이동은 할만해요. 자녀분이 네. 좀 어리다 그러면 가능하고요. 또 성인분들도 뭐 장거리 아닌 이상을 할 수는 있는데 2차 6인승 사시는 분들이 6명 타려고 사겠어요? 4인승 편하게 타려고. 4인승이죠. 트렁크는 여기 네. 보면 버튼이 2개가 있는데 이거는 기능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버튼이 하나 있고 따로 있습니다. 이거는 3열 시트 폈을 때 공간은 이 정도. 그럼 적어볼까요? 여기서 여기에 이제 버튼으로 버튼 눌러서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3열 시트는 전동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2열 시트도 폴딩만 폴딩만 이렇게 하면 평탄화 작업할 수 있고요. 아까 보여드린 콘솔 넘기면 이제 완전 평탄화. 여기까지 이 2열 시트 독립된 거 중앙에 뚫린 부분을 메꿔주는 그 역할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3열까지 똑같이 다 이 동일한 벨트 색깔 써서 통일감을 되게 잘 줬어요. 이런 데도 마감 잘했고요. USB 포트도 다 마련해놨고 에어벤트 다 있습니다. 이렇게. 근데 공간은 정말 넓네요.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펴지는 건 안 됩니다. 3열도요? 3열만. 2열은 접히는 것만 자동.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 헤드레스트는 펴줘야 돼요. 이건 어떤 차든 동일합니다. 어떤 차든 동일합니다. 이렇게 수동으로. 특이한 건 이 트렁크 닫는 버튼이 여기 있어요. 보통은 여기 있죠. 보통은 다 여기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는 없어요. 여기밖에 없어요. 그러네요. 네. 이게 차가 높다라는 걸 생각해서 여기다 옮긴 것 같은데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이게 쉽지 않습니다. 제 키로도 쉽지 않습니다. 제가 작으니까. 근데 여기다 놓으면 누르고 괜찮은 것 빠지면 같아요. 됩니다. 이렇게. 모르면 찾게 되는데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죠. 그리고 이제 뭐 주행을 하면서 느끼지만 이 뭐 차선 중앙을 유지하거나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너무 잘해요. 부드럽게. 속도 제어하고 핸들 잡지 않고도 주행이 이루어지는. 요거 보여드려야지. 타치지. 그리고 여기 BMW 봤던 그 방식입니다. 그래서 핸들 놓고 있으면 이렇게 주황색 들어와요. 잡으면 바로 녹색 들어옵니다. 주황색, 녹색. 차선하고 차선 잡고 차선 중앙 유지하는 그 차선 어시스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 꽤 잘 잡아줍니다. 이게 잘 잡아주는 게 어디서 표가 확 나냐면 핸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게 거의 안 보여요. 타고 있으면.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얘도 자체도. 근데 그게 없이 잘 잡고 갑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부드럽게 싹싹 하는 게 이게 느껴져요. 그래서 이질감 없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차가 가까워지고 브레이크 밟았다가 멀어지면 다시 악셀 가져가는 그 느낌도 되게 잘 구현을 해냈어요. 네, 자연스럽게. 울컥울컥 안 하고요. 잘 따라가고 자연스럽게 갑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로직, 데이터를 많이 쌓았고 그걸 반영해주지 않았나. 확실히 이 모델은 도심에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고 또 지프가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플래그십을 보여주는 모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도 꽤 세심하게 세팅해주고 소프트웨어 넣어주지 않았나. 그래서 이 부분도 뭐 꽤 만족스럽지 않으실까. 요즘에 사실 이거 한번 경험하시면 이 차 없으면 장거리 못 가는. 이거 없으면 안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랜드 체르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 차만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사실. 이런 기능이 내가 새 차 샀는데
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기본 옵션으로 적용되는 부분도. 근데 한 가지 좀 그런 건 다른 차랑 비슷해요. 스티어링 핸들을 너무 빨리 자주 잡으라고 합니다. 이 시간이 지금도 저희가 조금 놓고 있으면 이렇게 살짝 돌려주다가 바로 잡으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늘려줘도 되지 않을까. 잘 잡아줍니다. 이 모델은 8,900 얼마고요. 그 다음에 오버랜드 그 모델은 7,900 얼마입니다. 그러니까 8천만원 9천만원인 거죠.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스펙에 6인승 그렇죠. 뭐 이거 딱 하면 GV80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. 근데 뭐 타보시면 경험해 보시면 공간, 뭐 파워트레인, 그다음에 승차감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. GV80도 그렇고 그 가격대는 뭐 폭스바겐 투아렉이라든지 그리고 에비에이터, 그 다음에 포드 익스페디션 이런 모델들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이 모델이 시장을 좀 많이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. 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. 지프의 판매량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시승행사 통해서 만나본 지프 플래그십 SUV, 그것도 3열 시트가 추가된 롱바디 그랜드 체로키 만나봤는데요.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, 이상 저는 레드 RPM이었고요. 네, 트렌드비였습니다.